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 날 황성공원 습관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사 현장에 봉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시멘 포대도 메고 2층 3층으로 옮기는 일을 같이 했고, 또 땅도 이게 많이 팠습니다. 이런 날은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쌓였죠. 그래서 어김없이 황성공원 천연 맨발길에 황토길을 걷고 있습니다. 촉촉한데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은지 발이 조금 덜 시린 느낌이 들어집니다. 자, 맨발 걷기의 효과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발에 상처가 있으신 분. 둘째, 말초신경장애, 말초혈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춥거나 거친 땅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흙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안전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 되었을 때 맨발로 걸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다양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첫 번째 효과는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안정입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불안, 또 우울, 스트레스,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부교감신경이 적절하게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혈류의 개선과 혈액순환의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지압점과 반사구들이 있고 말초신경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1900년도 초에 이 발과 인체의 기관과 장기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2010년도에 들어서 얼싱의 개념이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클린트 오브라고 케이블 방송 기술자와 그리고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심장의학자인 그 두 사람이 얼싱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데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몸 안에는 정전기가 발생하고 또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생성이 됩니다. 활성산소는 산소가 연소를 마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가리키는데요. 주로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땅 속에는 자유전자, 또 음전하가 무한대로 비축된 배터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멀 우주의 전리층으로부터 대전된 전하가, 음전하가 땅에 가득하죠. 음이온이라고도 하고 자유전자라고도 하고 지기라고도 합니다. 그 자유전자는 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활성산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처음에는 좋은 기능을 합니다. 상처난 부위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역할, 수리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넘칠 때는 정상적인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공격하기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활성산소를 자유전자가 만나서 활성산소가 중화가 되고 제거가 되는 것이죠. 활성산소는 염증을 일으키고 여러가지 인체의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현대의학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고 있는 논문들이 많은데요. 이 활성산소가 제거되면서 항노화,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이 촉진이 됩니다. 이 발바닥에는 아치라고 있죠. 아치는 스프링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발끝으로 갔다가 다시 중력을 거슬러서 심장으로 되돌아가면서 찌꺼기를 또 정화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발바닥에 있는 무수한 지압점과 또 발바닥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혈류를 촉진합니다. 혈액을 쉽게 말하면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보조 펌프다. 주 펌프는 심장이고 혈액의 보조 펌프가 바로 발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아치는 발족궁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이자면 제가 지금 오늘 고기 뷔페 또 오늘 고마운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공사 현장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무한리필에 고기를 사드렸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명받은 것도 있고요. 이런 날에는 장에 육식 고기들이 가득 들어와서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균형이 깨집니다. 섬유질이나 여러가지 것들과 적절하게 들어와야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하게 생존을 하는데, 또 그런데다가 무한리필은 과식하잖아요. 본전이 생각나서. 근데 음식 먹을 때는 절대로 본전 생각하면 본전이 아니라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위장에 무리가 가고, 그러려면 밤새도록 간이 그것을 해독하는 시간에 담즙을 분비해서 소화를 하다가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부어서 해독이 되지 않은 상태로 눈이 얼겁게 뜨는 경우가 있죠. 간은 밤에는 해독작용을 해야 되는데 소화작용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간이 쉬지를 못하고 아침까지 가서 뻐근한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식을 했을 때 특히 맨발 걷기를 합니다. 최소한 40분, 지금도 한 4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비 오는 날 걷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룩했던 위장이 연동운동이 잘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트림도 나오고 속이 배가 서서히 꺼집니다. 왜냐하면 발바닥에 무수히 연결된 장기와 연결된 지압점이 반사구들이 마사지가 되면서 장의 연동운동과 이런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온몸에 근골격계가 스프링 효과로 인해서 발바닥에 부들부들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또 소화작용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제가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되면서 또 소화제를 먹고 그냥 과식한 이후에 처리를 하는 것보다 맨발 걷기를 조금 귀찮고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걷는 동안에 공사하고 봉사했던 그런 피로가 어느 사이에 다 녹아내리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골격계가 이 발바닥의 아치가 움직이면서 부들부들 이제 뼈를 신경을 사고 있는 근골격이 실제로 부들부들해지는 효과가 맨발 걷기 효과 중에 가장 또 탁월한 효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식한 날 특히 맨발 걷기로 하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맨발 걷기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감신경 안정으로 또 여러가지 감정적인 기복을 잡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효과들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걸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가 촉촉하게 오는데 옛날 같으면 저는 이런 날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꿈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릴 때 맨발로 다니던 그 추억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름철이었고, 겨울에 비 오는 흙길을, 진흙탕 길을 맨발로 다닌다, 이거는 제 생각 속에는 없었는데 인생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탁 깨어지면서 말 걷기 효과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습관 TV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 황토흙이 색깔이 아주 좋죠. 그렇게 모나거나 돌이 거의 없고 조금 비 올 때는 미끌미끌하지만 조심스럽게 걷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주 황성공원 천년 맨발길 황토길에서 습관 TV였습니다. 오늘도 화이팅!